정해진 시간이 돼서 이제 11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조 강연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조 강연은 국립기상과학원 김성균 원장님께서 제주바람의 계절적 특성이라는 주제로 귀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국립기상과학원 원장 김성균입니다. 제가 부임한 지 이제 한 달 반쯤 됐는데요.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이영돈 회장님으로부터 이제 연락을 받아서 이번 주제가 바람이다라고 이제 하시면서 뭘 좀 한 40분짜리 강연을 해주시면 어떻겠냐고 전해 들었을 때 사실 난감했습니다. 저희 기상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가장 핵심 요소가 일단은 기압입니다. 기압하고 기온, 습도, 그리고 이제 지구 대기의 모든 에너지인 일사, 태양 일사량하고 풍속이 원체 지리적으로 급변하는 요소라 가지고 사실 이걸 참고용으로는 다루지만 이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뒤에 제가 잠깐 있습니다만은 요즘은 이제 그린 에너지 이래서 이제 뭐 풍력, 태양광 그런 것 때문에 풍향 풍속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동안은 이 부분은 강풍에 의한 피해 정도, 그 다음에 하늘길, 물길 열고 닫히고 하는 그런 데 필요한 자료 이상으로 별로 쓰이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제주도 보니까 빌딩들이 꽤 많이 들어서고 있던데, 빌딩풍, 주로 부산에서 문제가 됐었죠. 빌딩풍 그런 것들도 있고 해서 바람이 곽광을 받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바람은 너무나 변수가 많아가지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는 기압이라든가 기온, 습도에 비해서는 공부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발표하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원론적 수준에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제가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자연과학 하신 분도 계시고 인문학, 사회학 아주 다양해서 가급적이면 가장 낮은 쪽에 맞춰서 말씀을 편하게 드릴 테니까요. 조금 너무 아는 얘기 나오시면 그냥 편하게 그냥 들어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국립기상과학원을 일단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은, 제가 이걸 보면서 제주학회로 오니까 제주학회 연역을 한번 봤거든요. 제주학회하고 저희 학교가 나이가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저희가 1개월 늦더구만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78년에 저희는 물론 기상연구 조직은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독립조직으로 이때가 이제 처음 고위공무원단 국장급 조직으로 이때 처음 있었다는 거고, 원래 1958년부터 있었던 조직인데 그때는 부서 단위로 있다가 독립조직으로 78년에 됐고, 보시는 것처럼 2013년에 이제 서귀포 혁신도시로 이전을 해서 지금 8년 됐고요. 과학원으로 명칭 바뀐 건 2년 뒤에 됐고, 2017년에 책임 운영기관으로 지정돼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는 보시는 것처럼 아래 가운데 이제 본원이 이제 서귀포에 있고, 전체 인원은 지금 301명입니다만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후변화, 온실가스 대기 중 농도 측정하는 그런 기관들이 몇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풍향계, 풍속계, 온도계 이런 것들을 표준을 관리하는 그런 기구들이 이제 산재되고 이래가지고, 지금 저희 본원에는 한 20명쯤 있고, 나머지 이제 바깥쪽에 한 80명 정도가 나가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본원은 지금 이제 총 7개 부서로 되어 있고요. 예산은 지금 한 450억 정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은 말 그대로 환경부 애청인 기상청의 소속기관으로서 정부 연구기관이고요. 가장 기본적인 미션은 기상과학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자연을 관측하고 계산하고 예측하고 예측한 정보를 생산해서 제공을 하고 활용하고 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연구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너무 구체적인 것은 기술적인 부분에서 좀 빼도록 하고요. 자, 제주 바람 이제 특성 이제 본론에 좀 들어갈 텐데, 사실 이 부분을 하면서 제가 조금 고민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 많은 부분이 기후라는 말하고 질이라는 말하고 이제 기상이라는 말이 이제 복합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이제 기상은 말 그대로 공기의 흐름, 공기에 대한 이제 그 상태를 분석하고 이제 평가하고 공부하는 그런 학문인데, 기상이 이렇게 쭉 수십 년, 수백 년 쌓이게 되면 기후가 됩니다. 그것이 더 쌓이게 되면은 지리의 일부가 되죠. 실제 여기서부터는 엄밀하게 말해서 순수 기상학이라기보다는 기후학, 지리학 중에서 지리학은 아시는 것처럼 자연지리, 환경을 하는 자연지리, 인문지리, 뭐 사회지리, 요즘은 심지어는 지정학이라는 정치지리 뭐 많지 않습니까? 지리학이 제가 알기로 2015년인가요? 하름 블레이 미시간대 교수가 왜 지금 지리학인가 그 책을 내가지고 아주 그의 CEO들한테 엄청난 히트를 친 거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엄밀하게 말해서 기상 관측을 통해서 분석되어 있는 자료이지만 기상의 영역은 조금 벗어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본 원시 자료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이제 여기 있는데,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관측 예보를 접하고 있는 제주지방기상청은 아마 요 근처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관측을 다 하고, 저희들은 혁신도시에 있긴 있지만 활동 범위가 이제 전국 베이스고, 요 제주지방기상청은 말 그대로 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선 이 제주의 기상 기후 특성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측부터 해야 되는데, 보시면 요 파란색으로 있는 곳이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종관기상 관측소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모든 게 다 국제적으로 다 갖춰져 있는 관측소. 그게 제주, 고산, 서귀포, 성산, 제주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빨간 것들은 지역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해 놓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다 합쳐가지고 분포가 제법 복잡합니다. 제주가 어떤 다른 지역보다 산간이 있다 보니까 2000년대 중반, 2007년, 8년, 9년 그 무렵에 유비쿼터스, 언제 어디서나 측정을 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기상 관측 시스템을 처음으로 여기 적용을 해서 이렇게 다른 곳보다 관측 지점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되어 있는 관측 지점을 가지고 이제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요. 참고로 하시면은 요 밑에 산간 지역하고 중산간 지역하고 해안 지역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거는 나중에 이제 기상청 데이터를 보실 때 참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는 게요. 이 산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기상학이든 다른 과학 쪽에서 특별히 산은 얼마를 산으로 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다만 기상청은 편의상 해발 600m 하면은 저희들이 925 헥토파스칼 정도 되는데, 요 다음 표준 등한면 고도라고 하는 고기를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요 위를 산지, 그 밑을 평지로 그냥 임의로 그 기준을 잡아서 만들어 놨습니다. 참고로 대한산악연맹 이런 데는 500m를 기준으로 산지 아닌 걸 하고, 제가 찾아보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영국의 가장 높은 산이 한 1300, 1400쯤 되는데요. 한라산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또 산지는 700m 이상의 산지입니다. 그게 국가별로 산악 지형별로 다 다르긴 한데, 요거는 저희들이 기상을 고려해가지고 편의상 600m 이상을 산으로 잡았다는 것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자료를 한번 보면요. 풍속을 볼 때는
풍향은 이제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죠. 그 풍속을 볼 때는 평균 풍속하고 이제 순간 풍속하고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이제 순간 풍속은 대체적으로 이 건물을 뭐 쓰러뜨린다든가, 건물까지는 아니지만 간판을 날려버린다든가 하는 그런 데 이제 많이 이제 쓰이는 거고, 평균 풍속은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이 바람 자체를 가지고 자원으로 봤을 경우에 어떻게 쓸 때냐를 따질 때는 평균 풍속 데이터를 이제 쓸 수밖에 없을 텐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제주가 바람이 많다라는 말이 사실 저는 어떤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풍다가 아니고 풍이 강한 거죠. 바람이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평균적으로 센 겁니다. 근데 저걸 풍다는 무슨 뜻으로 처음부터 썼는지는 어디를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바람이 많다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풍강인 거죠. 뭐 하긴 제 개인적인 의견은 좀 그렇습니다. 그 돌은 많고 뭐 이런 거는 많다 적다가 가능한데 그 바람이 많다 적다는 확실히 어디에도 오온이 없더라고요. 이번 이거 준비하면서 혹시나 하고 찾아봤다니까 그런 건 없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나중에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을 듯 합니다. 어쨌거나 바람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우리 지금 전체 그 주요 기상 관측 포인트 기상대급 이상을 다 평균을 내보면은 거기보다도 확실히 데이터상으로 굉장히 강하게 나옵니다. 뭐 요 뒤에 가면 이제 더 강할 텐데, 요거하고 이제 요 앞에 거하고 요거하고 요 뒤에 거는 지금 저도 사실 처음에 이 자료 준비하면서 최광용 교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했는데 여기서 만나뵈서 아주 굉장히 반가웠는데, 요걸 이제 분석을 좀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제주지방기상청에 일부러 오셔가지고 세미나를 하신 자료를 제가 잠깐 인용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기상청 강풍주의보 기준 600m, 아까 제가 600m가 이상의 산지라고 편의상 분류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강풍주의보 기준으로 해가지고 연간의 강풍일, 강풍주의보를 넘어서는 날, 여기 이제 뒤에 보면은 폭풍일수라는 거 있는데, 폭풍일수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강풍일수가 이 평지에서는 초속 14m, 산지에서는 초속 17m 이상이면은 강풍 주의보 기준으로 해가지고 분류를 합니다. 그 정도 되면은 제법 가만히 서 있으면 옷을 예미기가 조금 어려운 수준 정도, 그 정도가 되죠. 그래서 보시면은 대체적으로 한라산 고산간 지역이 한라산이 지금 해발 고도가 윗세열이면 한 1700쯤 되잖아요. 1700쯤 되고, 그 다음이 한라산 백록담이 1900 정도 되니까, 이 정도가 되면은 기압으로 치면은 얼마쯤 되냐면은 한 750에서 800헥토파스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보다 평균적으로 공기가 20에서 25% 정도 희박한 지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쪽은 아무 거리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보다 훨씬 더 바람이 강할 수밖에 없죠. 뭐 그거는 당연히 그런 건데, 그래서 사실 이 위쪽은 뭐 다르게 어차피 보실 때도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순간 최대 풍속 보면은 여기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아시겠지만 2002년에 루사하고 2003년에 매미, 근데 2003년에 매미가 왔을 때 2002년 루사가 이제 우리나라 주요 강수량의 기록을 거의 갈아치웠고, 2003년에 매미 때 대부분의 바람, 풍속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그때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 전까지는 이제 흑산도가 초속 59m였다가 이제 이해에 초속 60m가 이제 제주에서 나타나면서 이 기록이 지금 갈아쳐져 있고, 비공식 기록은 원래 초속 72m까지 있긴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는 지금 이 정도로 해서, 확실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가을부터 겨울 초봄까지 이 양쪽이 바람이 많이 부는 건 뒤에서도 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실제 이것은 또 다른 자료인데 조금 전에 이제 저 최광영 교수님 자료를 제가 인용했고 이것은 제가 이걸 빠뜨렸는데요. 한국의 기후라고 기상청에서 이제 우리나라 기후를 지역별로 집대성한 책이 좀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요 부분을 작성하신 분이 건국대 지리학과 이승호 교수이신데 제가 알기로 제주가 고향인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작성하신 부분인데 이걸 보면요. 제주 지방의 바람장미라는 게 뭐냐면은 요 북쪽, 남쪽, 동쪽, 서쪽에서 여기 빈도수를 풍향별로 체크한 겁니다. 이쪽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쪽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북서풍이 요거 이제 약하게 부는 거 이쪽은 강하게 부는 거 방향은 이게 방향이고요. 이 시계 모양이 방향이고 요게 이제 강한 정도입니다. 빈도수. 이렇게 보면 이쪽이 많이 나오고 이쪽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강한 바람이 주로 빈도수가 가장 많은 쪽이 이쪽이고 그 다음이 이쪽이고 이쪽이나 이쪽은 바람 방향상 별로 안 분다는 얘기죠. 겨울에. 여름철은 반대입니다. 이 전체적으로 큰 특징은 없지만 여름철은 아무래도 북동 이쪽이 많은데 요거만 놓고 보시면요. 저는 기상 전공하고 공군 기상 예보 장교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비행장을 딱 보면 가장 먼저 뭘 보냐면은 요 바람 장미를 보고 활주로 방향 봅니다. 제주 공항 활주로 방향 아십니까? 제주 공항 활주로 방향 아시는 분? 여기 여기서부터 00, 01, 02 해가지고 360을 쭉 가는데요. 10도 단위로. 제주가 제로세븐이니까 이게 90도, 180도잖아요. 제로세븐에서 118 다음엔 250도 방향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놓여 있으니까 여름철, 겨울철 비교해 봤을 때 여름철이라든가 봄, 가을에는 문제가 없는데 겨울철 이거는 옆에서 부는 바람이 되잖아요. 사실 풍향이라고 하는 윈드로우즈, 이제 바람 장미를 영어로 윈드로우즈를 그대로 번역한 건데요. 이게 장미꽃처럼 표현된다 그래서 그런 표현 쓰는데 이 바람 장미만 놓고 보면은 제주공항은 풍향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는 공항입니다. 대부분 보면은 김포공항 같은 경우가 14도니까 14도에서 32도 이렇게 놓여 있거든요. 인천공항도 그렇고. 근데 여기하고 비슷하게 놓여 있는 것이 이제 강릉공항인데, 강릉공항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남서 북동쪽으로. 실제 이 윈드로우즈만 보면은, 그 뒤에 이제 풍력 에너지가 잠깐 나옵니다만은, 윈드로우즈만 놓고 본다면은 사실 제주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도 활주로를 두 방향으로 놓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예요. 이게 저는 공항을 놓을 때는 활주로 방향은 윈드로우즈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지만 공항 짓는데 풍향만 보고 짓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것도 봐야 되고 교통도 봐야 되고 접근성도 봐야 되고 뭐도 봐야 되고 복잡할 텐데 다른 그런 공학적 다른 사회적 그런 거 빼고 항공기가 뜨고 내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풍향 빈도거든요. 이 윈드로우즈인데 제가 이걸 보면서 사실 의아했던 게 이 자료 보고 바로 딱 느껴지더라고요. 이 다음 자료를 보시면은 여기 이제 편향수라는 거 아까 무슨 화백께서 오늘 이거 해놓은 첫 그림 딱 보면은 그게 대표적인 편향수입니다. 그렇죠? 아주 편향수를 진짜 잘 그리신 건데 편향수라는 게 한쪽 바람이 1년 내내 탁월하게 불면 그걸 저희들이 이제 프리베일링 윈드라고 하는 건데 어느 한쪽 방향의 바람이 탁월하게 불게 되면은 저는 강원도 사람이니까 태백산 가면 주목이 한쪽으로 이렇게 쭉 쓸려 있잖아요. 상고대도 그쪽으로 쭉 피고 여기 제가 오자마자 미세오름 갔더니까 거기도 그렇더라고요.
그런 게 뭐냐면 이 편향수가 제주도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탁월한데 보면 이제 그게 이제 편향수 그 방향이 이제 이렇게 표시된 걸 우리 이제 이승호 교수가 조사를 다 해 두셨던데 이런 것도 식생과 그 기후와의 관계 어차피 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 이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때문에 식생과 기후 이 패턴이 지금 뭐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뭐 그걸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게 이제 결국 나무도 특정 방향으로 자라게 하고 그것 때문에 가옥 구조도 거기에 맞추도록 되어가고 하는 것이 결국은 전부 이제 그 자연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드리는 바람에 사실 풍다보다는 강한 풍강에 그 이 제주에 계신 분들이 맞춰서 지금 살고 계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자료를 보시면요. 요거는 저희들이 이제 따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사실 이 제주에 이걸 하면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 한 가지가 제주 고산이 수월봉 위에 저희 관측소가 있거든요. 바로 서쪽이 이렇게 제주 지형적 특성으로 한 60, 70m짜리 깎아지른 절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업슬로프에서 북서풍이 쭉 불면 봄가을은 안 그런데 북서풍이 쭉 불면 쭉 올라왔다가 바람이 툭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훨씬 세져요. 탁 터지듯이 날아가니까 다른 곳보다 한 2배 정도 이제 좀 높게 나오는데 이걸 사실 좀 적절한 위치 근처로 옮겨야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다른 건 상관없는데 강한 바람을 볼 때는 지형적인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다른 것보다 풍향, 풍속은 지리적 포인트에 따라서 원체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감안하고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다른 곳은 뭐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서귀포 시내, 구시가 원도심이라고 그러나요? 그 시내에 있고 성산도 그렇고 제주도 뭐 특별히 문제인데 서귀포는, 고산은 조금은 현재 관측 위치가 좀 아쉬운 점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여기가 남쪽이고 거침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바람 많이 부는 곳들이 다 이제 섬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수평으로 이 마찰력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들어오니까 당연히 많아지고 산지가 높고 뭐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걸 이제 데이터로 보여주는 거고요. 실제 계절별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이 특성입니다. 우리나라의 특성이 계절별로 보면 아무래도 태풍 불 때를 제외하고는 여름이 바람이 좀 약해지고 겨울하고 봄가을에 늦가을부터 초봄까지가 강해지고 그건 뭐 어디나 다 똑같이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걸 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좀 괜히 어려운 표현은 하는데 버포트 풍력계급에서 영국의 해군제독인 버포트가 옛날에는 실제 관측이 안 되니까 특히 바다에서는 0부터 10위까지 13등급을 해가지고 뭐 이름도 참 재밌게 붙였습니다. 이건 한글 이름입니다. 산들바람, 건들바람, 뭐 왕대바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람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대충 얼마쯤 되는지를 알 수 있게. 옛날에는 정교한 관측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보시면은 빨간 게 보면은 고산 같은 경우는 그 지형적인 효과도 좀 있고 해가지고 좀 굉장히 뚜렷하고요. 제주 같은 경우도 역시 이런 데 나타나는 거는 대부분 이제 태풍일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고 아무래도 겨울철 말고는 거의 잘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상대적으로 바람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사실 서귀포나 성산 쪽이 상대적으로 조금 약한 편인 거죠. 뒤에 이제 지형적으로 다시 한번 표현한 게 나오는데 고전에 그러면 지금
시간적으로 봤을 때 지금 과거에 비해서 현재 풍향 풍속은 풍속은 지금 줄어들고 있나,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나, 늘어나는가 보면요, 전체적으로는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게 지금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진 않았는데요. 지구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강수량 같은 경우에는 강수 일수는 거의 같고 강수 일수가 조금 줄어들고 강수량이 거의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주 독특하게 지금 이걸 가지고 한 4, 50년 가지고 유의미하다고 말씀드리긴 조금 그렇긴 한데, 실질적으로 그림은 이렇게 그려놔서도 조금 보면은 좀 들쭉날쭉이 좀 심하거든요. 그렇긴 한데 평균적으로 보면 조금씩은 좀 풍속은 감소합니다. 이게 감소한다는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요, 여기에 전체적인 지구온난화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열대 이게 좀 올라가게 되면은 그만큼 풍속이 조금씩 빠져요. 그런 게 있지 않나 하고 추정이 될 뿐이고, 아직까지 뚜렷한 증거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합니다. 이 좀 약간 좀 확대해서 그려놔서 그런데 살짝은 좀 그런 부분은 보이긴 보여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과학적으로 유의미하다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그런 원인이 조금 있지 않겠냐 지금 싶습니다. 지금 강수량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수 일수는 줄고 강수량이 거의 같으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강수 일수는 주는데 강수량이 같으면 그 어떤 의미냐면 한 번에 내리는 비가 와장창 내리고 그런다는 얘기거든요. 강도가 강해진다는 얘기인데 풍속은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트렌드는 좀 그렇습니다. 요 아까 폭풍 현상이 있었는데, 요 폭풍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강풍주의보 기준 초속 17m 그 이상인 날수 같은 경우도 보면 확실히 강한 날은 없는 건 아니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좀 줄긴 줄었어요. 여기 강수량하고 패턴은 비슷한데 강수량은 지구온난화하고 어느 정도 연관을 시킬 수 있는데 이걸 그대로 연관시킬 수 있느냐는 부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건 좀 저희들도 한번 조금 더 장기적인 트렌드를 좀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고요. 이제 이걸 가지고 단순히 이제 보통 분들이 할 수 있는 통계 처리를 하지 않고 이제 슈퍼컴 기반에서 이제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요건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통계적으로 조금 이제 조작이 들어가는 겁니다. 조작이 들어가서 우리가 몰랐던 빠졌던 부분까지를 다 이제 확대해서 이제 보려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관측소는 한 15km, 20km 간격으로 있었거든요. 그 사이를 슈퍼컴을 동원해서 계산을 다 해버리는 겁니다. 지형이 나와 있고 데이터가 여기 있으니까 요 사이는 어떨 것이다라고 계산을 해가지고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100m, 공간적으로 100m 단위, 공간적으로 1km 단위, 수직으로는 100m 단위로 기온을 다 계산해 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걸 나중에 풍력을 자원으로 쓸 때 좀 해석하기 편해집니다. 아직까지 다만 완벽하진 않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저희들 목표가 뭐냐면은 수평이 50m 정도, 수직이 한 10m 정도. 그래서 계산 딱 하면 쭉 나와가지고 제주로 하면 제주시 전체에 3차원 바람 구조가 시간 단위로 쭉쭉쭉 나올 수 있게 이제 만드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저희들 몫이 아니고 공학자들의 몫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제 결국 풍력으로서 이걸 자원으로 활용하려고 한다면은 아까처럼 계절별 연평균, 주풍향, 그 다음에 빈도까지 다 봐야 되지만 하나 더 뭐냐면은 결국 요거로 되는 풍력 에너지 밀도 상으로 어디가 가장 적절한지를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좀 있을 텐데, 요거는 제가 너무 깊게 들어가면 좀 그렇고, 이게 지금 데이터가 한 4년 정도인데, 여기 보시면은 2016년부터 20년까지 4년치를
일단 단순하게 계산했고, 제가 이 작성한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이 부분이 아직까지 그 계산식이 좀 정교하지 않다. 아직 계속 개선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 많다라고 하는 것만 들었으니까 지금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연장선상인데요. 세션 3에서 이제 하실 때 저희들이 기상청에서 이제 기본 기상 관측, 특히 풍향 풍속과 관계되는 관측을 하고 그걸 슈퍼컴에 넣어서 지금 지형 자료 다 넣고요. 그래서 공간적으로 수평으로도 그렇고 수직으로도 그렇고 공간적으로 굉장히 세밀하게 상세하게 지금 그 자료를 만드는 작업까지는 하고 이제 그 서비스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은 처음에 이제 관측된 자료를 가지고요,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써가지고 최대한 이거는 이제 관측만 한 거 아닙니다. 관측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그 계산을 해낸 거죠. 그러니까 상상의 자료인 겁니다. 상상의 자료. 그렇게 해서 최대한 그 자료를 내고 그 자료가 현실에 가장 접근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고쳐나가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어디 있냐면은 오른쪽 위에 보시면 그 저희 과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greenmap.go.kr이라고 하는 데서 두 가지가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태양광, 전국의 태양광 거, 하나는 전국의 풍력 그 자원지도에서 지금은 한 12년 정도 거를 평균을 내가 가지고 지금 현재 걸 분석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어떤 걸 하냐면 여기 최소한 6시간 단위, 궁극적으로 이제 1시간 단위로 갈 겁니다만 한 하루 반 정도를 예측을 해주는 거죠. 하루 반 뒤에 풍력이 시간대별로 어떻게 쭉 바뀌는지를. 그건 기상학적으로 하는 거고, 그걸 가지고 공학을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이제 공학자들의 몫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좀 활용해 주시고, 혹시 또 불편한 게 있으면은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은 또 이걸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